우리는 파라미터라고 한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면 모델 학습은 예, 모델을 만든다는 건 수식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결국은 가장 적절한 파라미터 값을 찾아내는 걸로써 모델은 구조적으로 모델은 구성 요소가 구조 파라미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가면 모델은 구조와 파라미터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음. 그럼 얘가 끝나고 나면 모델이 등장을 해서 손실, 요게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손실이 너무 많네 이러면 다시 최적화가 재학습을 얘기합니다. 다시 학습시킵니다. 음. 그러다가 야 손실이 작은데 이러면 확정해서 그 모델을 확정을 시키더라라는 겁니다. 음. 그럼 확정된 모델을 가지고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확정된 모델을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했더니 그죠? 성능 평가에서 리포트 적용하더라. 근데 요즘 이렇게 바쁜데 훈련 테스트 뭐 각각 하지 않고 바로 자 요거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함께 같이 나눴죠? 세 개를 같이 보시라고요. 제가 요거를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네, 자, 요 두 개는 이미 위에서 앞에서 한 거고, 앞에서 논한 거고, 이 앞에서 얘기를 한 거고, 어, 요거를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음, 음. 어떻게? 훈련 검증 데이터, 모델의 구조와 파라미터, 어, 를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고리즘 적용해서 이때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할 때 뭐 회귀, 분석, 예추, 분류, 추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이때 오차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손실값이 나올 거고 그래서 그럼 최적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학습을 시켜서 요 구조가 계속 돌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잘 됐다 이러면 성능 평가하고 리포트 작성해서 결론 내어서 끝을 내더라라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요 구조가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 요렇게 되시겠나요? 요까지. 음. 됐죠? 됐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데 자, 하는데 문제는 이런 모델에 있어서 학습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당연히 동작 속도 즉 모델을 적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모델이 정교하고 복잡할수록 성능은 좋아지지만, 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시간 학습시켜서 99%의 결과를 냈는데, 1000시간 학습시켜서 굳이 100%를 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 시간과 동작 속도에 따른 모델의 정교화나 복잡도를 이게 결정하는 것도 사람의 몫이고 지금 요즘 좀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거 역시 결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음.
되셨나요? 음, 막 갑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선형회귀가 이제 요 얘기들이 우리가 그저 중간에 나온 이유는 조금 공부를 해야 그래도 뭔가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뭘 하느냐? 바로 이제 선형회귀로 돌아오자. 그래서 이 선형회귀는 교과서, 선형회귀는 교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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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몇 페이지로 가시면 되냐고 하면은 바로 227페이지로 가면 된다. 되겠나요? 지금 개인톡으로 지금 저한테 왔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 그냥 여러분도 오셨다 안 오셨다 자기 톡 단톡방에다 글 남기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선형회기 갑니다. 자, 선형회기는 일단 회기하기 전 회기라는 말을 먼저 우리가 조금 눈여겨봅시다. 회기. 음. 회기는 두 개의 변수 간의 관계가 어, 선형 관계에 있을 때 평균으로 돌아간다. 즉, 두 개 중에 평균값으로 쭉 진행하면 된다. 라는 의미가 회기입니다. 그러면 선형은 두 변수 간의 관계가 하나의 직선 형태로 설명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선형 회귀라고 얘기해요. 음. 그럼 우리가 사실은 데이터를 딱 했을 때 요런 데이터가 있을 때 사실은 이렇게 일직선이 나오기보다는 아주 정확하게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은 모델이 나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내가 너무 오버해서 그러긴 했지만 뭔 말이냐고 하면은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그건 일반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이 사람은 암 환자고 이쪽으로 내려온 사람은 일반인이라고 합시다. 일반인.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 지금 딱 요렇게 있는 사람들은 안정해요. 안정돼요. 그런데 여기에 딱 맞닥뜨린 사람들 좀 애매한 거야. 어,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럼 보통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개월 후에 봅시다. 한 달 후에 뭐 암의 크기를 다시 한번 재봅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아까 선이 뭐라고 했냐고 하면은 이렇다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선이 막 이렇다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쪽에 암이라고 분류되었지만 일반인인데 암 수술했어요. 사실 일반인 암 수술하면 그것도 손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막 죽을 만큼의 막 손해는 아니라고 합시다. 근데 암 환자를 놓쳤어요. 예, 시기를 놓치면. 그럼 우리가 수술도 못하고 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를 모델로 만들진 않는다. 그럼 모든 모델은 어쩔 수 없이 뭐가 생긴다?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오차를 최소한으로 줄여줘야 되는데, 오차 계산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법이 최소 제곱 추정량입니다. 뭐냐? 실제 값 빼기 예측 값의 곱을 응, 한 값들이 이게 실제 빼기 예측 값의 제곱승 한 값들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최소 제곱 추정량을 우리는 여기 최적화기 선형 회기에서 적용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조금 뒤에 또 다시 또 나올게요. 그래서
선형회귀, 이게 우리 보통 회귀 분석하면 보통 선형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을 보면은 1번 함수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자, 영향력에 대한 크기를 반영해서 예측을 하기 위해서 독립 변수가 1이 증가하면 종속 변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눈으로 확연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선형회귀는 꼭 회귀는 꼭 선형에서만 되느냐? 그게 아니고 비선형에서도 가능은 하더라. 그럼 이 회귀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 제가 독립 변수의 숫자에 따라 한 개면 단순회귀, 두 개 이상이면 다중회귀, 독립 변수의 척도에 따라서 일반 회귀 분석, 더미 변수를 이용한 회귀 분석에서 등간이나 비율 척도이면 일반 회귀 분석 또는 명목이나 서열 척도이면은 더미 변수. 그다음 선형이냐 비선형이냐에 따라서 선형 회귀 분석, 비선형 회귀 분석이 있더라. 됐나요? 요렇게 나누어 지드라라는 겁니다. 나누어 지드라라는 겁니다. 음, 됐습니까? 통과를 합니다. 됐나요? 그럼 선형 회귀 분석은 그 중에서도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은 무조건 y는 ax 플러스 b와 같이 기울기와 y 절편이 추출되더라. 됐나요?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은 각각에 대한 독립 변수에 따라 기울기가 나오고 y 절편이 나오더라. 우리 어제 경험했습니다. 됐죠? 그럼 이런 회귀 분석을 할 때 분명히 뭐가 오차가 발생하는데 그 오차를 최대한 줄이게끔 하는 게 최적화 학습이다. 그럼 회귀 분석에서 많이 사용하는 손실함수는 뭐냐? 앞에서 봤던 오차 자승 합의 평균치, 영어로 MSE, 실제값 빼기 예측값 전체 제곱의 합 되겠나요? 요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가 손실이 적게 나오도록 진행을 해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손실 함수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교과서 조금 줄 좀 하나 꺼놓고 갈게요. 어디 있냐고 하면은 손실액이라고 해서 손실값이라고 해서 음, 이 부분은 꼭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 저보다 빨리 찾으셨으면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 231페이지. 네. 231페이지. 231페이지. 되셨나요? 음, 되겠나요? 음.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실습을 조금 해봅시다. 네, 실습을 조금 해볼게요. 실습을 하겠습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을 켜주십시오. 네, 주피터 노트북을 켜주십시오. 네, 주피터 노트북을 켜주십시오. 네. 어제 했던, 어제 했던 M2방에 들어가서, M2방에 들어가서, M2방에 들어가서, 선형 회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형 회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열었나요? 그러면, 자, 어제 음, 했던, 여기 메뉴에 있는 요 부분, 즉, 임포트 시키는 부분, 네, 임포트 시키는 부분 실행을 시키고요. 그 다음 차트 실행시키고, 자, 여기 이제 요 사이에 조금 하겠습니다. 네, 요 사이에, 뭘 좀 할 거냐고 하면은, 음, 요것 좀 하나 합시다. 네, 요거요. 네, 요것 좀 하나. 아, 이거는 제가 소스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음, 요걸 뒤에 해도 상관은 없는데, 뒤로 갈까요?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겠다. 네. 자, 전체를 그냥 다 실행시켜 놓고 맨 뒤에다 합시다. 네.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하더라도. 음. 자, 요 부분 좀 이따 설명하더라도 요거부터 먼저 좀 할게요. 자, 얘는 지금 뭐냐고 하면은, 이 소스 내가 막 설명 안 할 겁니다. 네, 얘는 지금 제가 실행 딱 해볼게요. 보면 뭐냐면, W1, W2, B 값이 들어가고, 들어가죠. 여기 보면은 에러라 되는 게 오차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이게 6.19 오차 크죠? 2.64, 2.73, 1.75, 그죠? 보이나요? 이것처럼 뭘 얘기하고 있냐고 하면은 내가 파라미터 값을 찾는데 자동으로 그거 하고 이렇게 값을 강제로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시는 이렇게 값이 많아진다고 해서 이게 뭐 학습률이 높다고 해서 이게 잘 되는 게 아니고 적절한 값이 있다는 거예요. 적절한 값이. 음. 그래서 얘를 제가 자, 이 포크 값을 지금 10 되어 있는데 100번 한번 돌려볼게요. 100번. 자, 잠깐 10 되어 있을 때 캡처 좀 뜨고요. 네, 캡처 좀 이렇게 뜨고요. 이렇게 띄워놓고 네. 100번을 돌리겠습니다. run 하고 돌리면 자, 100번 돌려 보십시오. 예. 되겠나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돌린다고 해서 얘가 즉 학습을 많이 시킨다고 해서 결과가 막 눈에 띄게 막 다르지는 않다라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되셨죠? 자, 그럼 어제 했던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어제 했던 위로 올라가서 자, y는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 그죠? 그런데 EX 플러스 C와 같은 데이터를 만들면서 노이즈를 이렇게 강제로 만들었다. 즉,
가짜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한 겁니다. 했죠. 그리고는 뭐 리니어 레그레이션 하면 끝. 엔딩. 됐나요? 그리고는 자, 핏 시킵니다. 어떻게? 자동으로 크기가 매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리세이프 마이너스 1,1에서 y 값까지. 한후 코프 기울기 인터셉트 y 절편. 그럼 우리가 독립 변수가 두 개라면 몸무게 유전같이 여러 개라면 2x1, 3x2 됐죠? 음. 마찬가지로 리니어 레그레이션 하면 되는데 이렇게 몸무게가 아니고 독립 변수가 두 개라면 반드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요런 과정을 한번 거쳐줘야 한다. 즉 우리가 한 개일 때는 리시프 해가지고 핏에서 마이너스 1,1 하면 자동으로 크기를 맞춰줍니다. 그런데 독립 변수가 두 개일 때는 반드시 뭘 시켜준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시켜줘야 하더라. 응, 세 개도 마찬가지죠. 요거 과정만 기억하면 별로 우리가 어, 고민하면서 할 거는 없더라라는 겁니다. 됐나요? 되셨나요? 자, 그럼 자, 일단 리니어 레그레이션 하면 돼요. 그렇게 설명이 길었지만 그렇다면 자, 요걸 잠깐 봅시다. 갑자기 예쁜 꽃이 나왔다, 그죠? 꽃 이쁘다, 그죠? 예. 이거 뭐냐면, 우리 이게 보리꽃이라는 거야. 아이리스. 그런데, 요렇게 생긴 거는 우리가 세토사라고 부르고요. 아이리스 중에서도 꽃의 종류가. 얘는 버지칼라, 얘는 버지니카입니다. 요거를 페탈이라고 얘를 세파리를 한다 하거든요. 저도 별로 꽃하고 안 친해요. 꽃 살 돈으로 밥 사 먹지.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그래서 그냥 페탈이 꽃잎이지 세팔이 꽃받침인지 모르겠고 그냥 우리는 계속 페탈, 세팔만 갖고 할게요. 결국 아이리스의 꽃의 종류는 페탈, 세팔의 크기에 따라 세토사, 버지칼라, 버지니카로 나뉘어집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세토사의 페탈의 크기, 세팔의 크기만 보고 야가 세토사다, 버지칼라다, 버지니카를 따져보는 과정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자, 내려가서 얘를 마크다운으로 바꿔갖고요. 제가, 네, 붓, 붓꽃 아이리스입니다. 데이터 분류를 하겠습니다. 붓꽃 데이터 분류를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해 주십시오. 요 정도 크기면 다 보이시죠? 네. 네, 해 주십시오. 자, 그럼 데이터셋 로드 아이리스 뭐죠? 아이리스를
불러드리는데 얘가 사이클런의 아이리스 데이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로드 아이리스하고 아이리스를 불러드려 보면 타입과 아이리스를 찍어 보겠습니다. 찍어 보면 이렇게 나와요. 타입은 요렇게 어 아이리스 데이터는 요렇게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5.1, 3.5, 1.4, 0.2 나와요. 그죠? 이게 뭔지 나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자 제가 얘를 일단 주석 처리 좀 하고요. 이렇게 뺄게요. 그래서 아이리스라는 데이터 형태로 이렇게 나와지는데 도대체가 뭘까? 자, 해볼게요. 아이리스 점 탭. 일단 피처 네임이 있죠. 그죠? 아, 좀 전에 봤던 데이터가 뭐라고요? 좀 전에 봤던 데이터가 하나는 세팔랭스, 하나는 세팔루이스, 하나는 페탈랭스, 하나는 페탈루이스. 즉 데이터가. 그래서 사실은 그냥 아이리스라고 하지 않고 얘를 이렇게 좀 나눕시다. 네. 다시 하지 않고 점 탭 데이터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 됐나요? 자, 저는 이게 너무 많아서 주석 처리할게요. 네. 이렇게. 그래서 피처 네임과 데이터는 짝집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좀 전에 봤던 맨 앞에가 세팔랭스, 세팔위스, 페탈랭스, 페탈위스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음. 그럼 점 데이터 빼면은 알아서 데이터가 연결이 돼서 그냥 아이리스 하면 그냥 X값 데이터만 나오는구나. 자, 그런데 다시 또 아이리스 점 탭. 몇 개 없어요, 여러분. 몇 개, 이게 다예요, 이거 다. 그래서 다 해볼 겁니다. 자, 일단, 타겟 네임, 타겟 네임. 그 다음 하나는 타겟. 그죠? 이 두 개도 짝지예요. 자, 타겟 네임 눌러볼게요. run. 타겟 눌러볼게요. 자, 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죠. 뭐냐면, 여기 있는 피처 네임은 열 제목이면서 독립 변수고요. 타겟 네임즈는 종속 변수의 값입니다.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제목입니다. 네. 그럼 아이리스점 타겟은 종속 변수 값이에요. 뭔 말이냐고 하니까, 제가 요거 하나만 이제 다시 실행을 좀 시켜서 캡처 떠서 할게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야가 세팔랭스예요. 어, 세팔랭스. 얘가 세팔위스예요. 세팔위스. 얘가 페탈랭스예요. 페탈랭스. 그다음 얘가 페탈위스예요. 페탈위스. 됐죠? 그러면서 얘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세토사 버지칼라 버지니카가 나오는데 세토사는 세토사는 0, 1입니다. 즉 위에서부터 데이터를 보면 여기 이제 몇 개인지 못 세겠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는 세토사고요. 그 다음 여기 뒤에는 안 보이는데 1까지는 버지칼라고 2라고 나와 있는 거는 버지니카가 됩니다. 요 연결해서. 음. 결국은 이 데이터는 요 데이터는 요 옆에 0,
1, 뭐 이렇게 값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 요 길이는 세토사구나, 요 길이는 버지칼라구나, 요 길이는 버지니카구나를 알 수 있는데 얘네들을 이름으로 적은 게 아니고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또 하자. 아이리스, 아이리스 점 탭. 데이터 모듈 한번 해볼까요? 뭐가 있는지. 데이터 모듈. 런. 했더니 그냥 나는 데이터 셋 그 자체다. 라고 모듈. 그럼 모듈 점 해봅시다. 점 탭. 뭐가 나오네. 그죠? 그러면 그 데이터의 모듈을 기반으로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또, 점 탭. 모듈 말고, DSCR이라는 디스크립트 한번 해볼게요. 돌려볼게요. 그랬더니 뭐가 되나요? 지금 이 모델을 설명하는 설명문이 들어 있습니다. 음, 됐나요? 음. 그 다음 또 아이리스.점 탭 피처 네임 있고 프레임 한번 해봅시다. 파일 네임은 나중에 하고요. 프레임 하고 런 했더니 어, 왜, 왜 출력이 안 될까요? 했더니 현재로는 값이 없네요. 아, 그 값이 아까 없어서 출력이 안 됐구나. 네네네. 네. 음. 그 전체 틀을 얘기하는데 아직 요 아이리스 데이터는 프레임이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또 할까요? 파일 네임도 별로 뭐 그게 없을 것 같은데 하면 얘는 실제로 저장이 iris.csv로 저장이 되어 있답니다.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나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몇 개만 적어 놓고 우리 조금 쉬었다 와서 합시다. 음. 네. 일단 여기까지 적어 놓고 쉬었다 오십시오. 네, 제가 하나만 좀 더 알려고. 어. 여러분 피규어 사이즈는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음. 네, 쉬었다 오십시오. 이러면 좀 잘 보이나요? 오케이,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다시 시작할까요? 시작할까요?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요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죠? 세팔 랭스, 세팔 위스, 페탈 랭스, 페탈 위스. 그죠? 이때 0열과 2열을 한다는 것은,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얘가 세팔 랭스, 세팔 윈스, 페탈 랭스, 페탈 위스가 요렇게 각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얘네들을 이렇게 적어 보면. 맞나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0열에 세팔 랭스, 세팔 위스가 있는 거고 1열에 세팔 위스가 있는 거고 2열에 페탈 랭스가 있는 거고 3열에 페탈 위스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음. 자, 그러면 세팔 랭스, 세팔 위스, 페탈 랭스, 페탈 위스에서 0열, 1열, 2열, 3열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응. 그러면 자, 여기에서 x는 0열을 가져오는 거예요. x는 0열을. 즉 다시 얘기하면 얘는 세팔 랭스 값만 들고 오겠다는 거고 얘는 페탈 랭스 값만 가지고 오겠다는 겁니다. 얘는. 음. 결국 야를 XY로 본다는 거는 세팔 랭스를 보고 페탈 랭스를 뭐 하자고 유추해 보자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와서 얘를 XY로 뭐 하죠? 읽어 드리는데 제가 타입으로만 찍어 볼게요. X 하나만 찍을 때 다 같이 찍읍시다. 네. 이렇게 찍어 보면 왜 에러가 날까요? 자, 에러가 나는 이유는 제가 뭘 하느냐면 엑스올에다가 이 데이터를 일단 안 갖고 왔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아이리스 데이터를 갖고 오는 요 단계 하나를 빠뜨렸네요. 자, 엑스올이라는 데이터 안에 뭐 아이리스 점 데이터 갖고 오는 요거 빠뜨려서 그래요. 음. 를 0열과 1열을 갖고 왔는데 왜 에러가 나나요? 데이터가 잠깐만 점 눌러서 데이터가 소문자죠. 어, 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넘파이네라고 알려주죠? 그죠? 그러면 요 XY 데이터를 자, 이제 요게 뭐냐면 자, 뭐 원, 원본 데이터에서 뭐를 훈련 데이터 80%와 뭐 테스트 데이터 20%로 뭐 하는 거죠? 나누기 하는 겁니다. 이때 나눌 때 모든 데이터를 동일 기준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뭐 했죠? 랜덤 스테이트라는 걸 준 거예요. 그러면 자, 훈련 데이터 X와 Y 데이터를 트레이닝, 훈련, 테스트 데이터로 스플릿 나눠라.
테스트 사이즈는 0.1을 한다는 건 20%를 해라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 몇 번? 7번을 기준으로, 7을 기준으로. 음, 트레이닝 테스트로 4개로 나누어라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A, B, C, 이고 A, B, C, D. 요렇게 나눠도 됩니까? 그럼 나눠도 되지. 왜 안 돼? 됩니다. 됩니다. 단, A, B, C, D로 나눠 이게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뭐가 무조건 맨 앞에 나오는 거는 X 트레이닝이고 두 번째 나오는 건 X 테스트고 세 번째 나오는 건 Y 트레이닝이고 네 번째 나오는 거는 Y 테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출력되는 값 자체가 무조건 이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수명을 웬만하면 바꾸지 않고 요렇게 그대로 가더라. 그럼 찍어보자. 스케틀 X, Y를. 자, 찍어볼게요. 네, 찍었더니 이렇게 되네. 그죠? 음, 됐나요? 그럼 모르긴 몰라도 세팔랭스, 페탈랭스가 보세요. 지금 종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XY입니다. 요 데이터에서 트레이닝 데이터 뺄게요. 트레이닝 데이터 빼고, 왜 일어나지? 이거 제가 실행 안 했네요. 자, 이거 실행할게요. run. 그리고 다시 실행해 보면,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 나오고,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가 나뉘어지더라. 아무래도 이 두 개 합치면 이게 되겠죠. 응? 됐습니까? 그럼 우리 이제 뭐 하고 있냐면은 다시 얘기하자면 세팔 랭스, 페탈 랭스 하고 있거든요. 세팔 랭스, 페탈 랭스를 기반으로 뭐 해라? 자, 여기다가 다시 세, 세팔 랭스, 페탈 랭스를 기반으로 선형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데이터는 사실은 생긴 걸 봐도 이게 뭉치가 요렇게 한 뭉치가 흘러가고 이게 한 뭉치가 흘러가고 사실은 조금 정확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결론은 그렇게 이게 예쁘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자, 돌려볼게요. 런하고 돌렸더니 뭐라고? 얘는 기울기가 1.85, y절편이 마이너스 7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리니어 레그레이션으로 돌렸더니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뭔 말인지? 그럼 얘를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얘를 그대로 가지고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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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자, X의 뭐를 트레이닝 데이터 갖고 합시다. 음. 네, X의 트레이닝 데이터, Y의 트레이닝 데이터 갖고 합시다. 네, Y의 트레이닝 데이터. 하나는, 자, 리니어 3라고 해서, 음, 음. 뭐, 트레이닝이 아닌 테스트 데이터 갖고 하겠습니다. 테스트 데이터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트레이닝 데이터 갖고 돌려보면, 잠깐 기다릴까요?
자, 그럼 돌려보면, 자, run 하고 나옵니다. 어, 트레이닝 데이터라면 1.86이 나오고, 그 다음 테스트 데이터 갖고 하면 1.77이 나옵니다. Y 값도 좀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럼 좀 올라갈게요. 다시. 랜덤 스테이트를 여기 7번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5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훈련과 훈련과 테스트 데이터를 어느 부분을 잡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값이 달라지거든요. 자, 보면 자, 보세요. 원래 1.85였죠? 그런데 그런데 비슷하게 나오네요. 근데 여기는 확연히 차이가 나죠. 1.92까지 나오죠. 예. 그래서 저게 나중에 나올 건데, K폴드라는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돌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훈련 데이터, 어디까지를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냐에 따라서 결과는 또 다르다. 이제 모델이 나온 거예요. 리니어 1, 2, 3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검증합시다. 네, 검증해 봅시다. 이제 검증해 봅시다. 모델을 검증해 봅시다. 검증. 자, 검증은 스코어입니다. 스코어. 원, 네, 원. 음, 뭐를, 리니어, 리니어 원을 스코어 합니다. 음, 누구를 가지고, X 테스트를 가지고, 음, 리세이프, 마이너스 1,1. 왜요? 지가 알아서 크게 맞추라고. 그러면 X 테스트를 넣으면 당연히 Y 테스트가 나오면 되죠. Y 테스트가 나오면 됩니다. 즉 뭐냐면 리니어 1은 전체 값을 가지고 모델을 만든 거예요. 리니어 1은 전체를 가지고 만든 즉 리니어 1은 얘는 얘는 전체 데이터를 이용한 선형 회귀 모델을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한 겁니다. 요거는.